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증시 경험을 통해서 시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증시 경험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다시 말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이라든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보시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모시고 좀 더 큰 그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 FOMC 오늘 발표가 됐죠. 일단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FOMC 결과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11월 달께 대선 바로 다음 날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유야무야 들어갔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랬죠? 그랬다가 파월 의장이 그 이제 기자회견 하니까 다시 그걸 다 만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로 금리의 이런 완화 정책은 우리가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 이제 긴축 정책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플레 우려는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연준이 뭘 했냐면요, 새로운 자기네들 경제 지표 이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낸 거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실업률이 3.7%대의 실업률이 2023년도에 가는 걸로 나왔으니 2023년까지는 계속 이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 귀에 캔디처럼 들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과대평가 아닙니다. 이 저금리에서는 지금 같은 주식 가격의 상승은 적당한 거다. 이 말을 듣고서 시장에서는 그렇구나 그러고 환호를 한 그러한 요번 12월 달의 FOMC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큰 기조는 없고 앞으로 한 3년간 완화 정책이 갈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를 줬던 그런 FOMC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도 말미에 우리 고문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년 정도, 즉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를 딱 보고 이 주식시장 보니까 나스닥은 올랐습니다만 다우라든 S&P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FRB가 예상치 않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시점을. 지금요 시장에서 백신 나왔잖아요. 경기 지표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제 장기채 매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을 트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 파월 의장이 한 기자회견을 보면 3년은 그냥 우리가 지금 크게 변하는 방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경기 전망들의 이 포션을 보면요, 올해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까지의 경기가 회복되는데 2년 걸린다고 그랬고요. 1년 걸린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경제 이 전문가들은 1년 내 경기 회복도 가능하네. 그게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경기가 회복되면은 유동성 더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끝나게 된다.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러니까 선을 그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 지금 2023년도 1분기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가 컨센서스였는데 한 1분기 또는 2분기 정도 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2022년 뭐 후반기, 하반기에 가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이 파티는 2022년 6월까지는 충분히 파티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지금 뭐 이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방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백신 이제 네. 모더나든가 파이자에 대한 이런 이제 승인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된다면 즉 백신의 예방 효과가 검증되고 이제 과연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된다면은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계량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아봤더니 지금 백신이 나온 것 자체로만 해도 연에 4,500억 달러의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더나가 이제 18일 날 최종 승인을 받고 21일부터 접종이 가능해진다는 스케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난 게 미국 현지에서도 그러면 지금 뭐 화이자 거 나와 있고 모더나 거 나와 있는데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또 뭐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나온 자료로 각 사에서 낸 자료로 보면 모더나가 훨씬 효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모더나가 지금 맞으면은 지금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냈기 때문에 현재 4천만 도수를 연말까지 이제 전국에 이제 뿌리는 부분으로 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진짜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월 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 말 이런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드디어 백신에 대한 어떤 이 경제적 효과는 가장 극대치를 이루지 않겠냐 보이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요 조금 국제 간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백신을 안 맞았다고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이 전쟁이 일어날 조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 국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빠른 우리의 발빠른 우리 당국의 조치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또 하나 꼭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네. 미국의 부양책입니다. 네. 뭐 어제 선거인단의 최종 결론이 네. 났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몽리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계속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최종 부양책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자, 과연 이 최종 부양책 타결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이며 정말 이것이 발표가 되면 미국 시장 또 한번 올라갈까요? 추가 부양책 저의 전망은 내일 이 시간쯤이면 오, 좋은 소식 올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우하고 미치 맥코널 뭐 다 만났고요. 그 자리에 문우신 장관이 지금 참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 이것은 뭐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전이 됐냐면요. 이제 초당파 의원들끼리 모여서 나눕시다. 그럼 지금 얘기가 아주 안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기업의 면책 특권하고 각 주정부에 지원하는 거. 그럼 그거 빼고 지금 뭐 쟁점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 이거는 두 개 법안으로 나눠서 합시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천억에서 7,480억짜리의 법안을 내고 그 이후에 면책 특권에 대한 또 주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처리하는 거에 지금 돼서 아마 어설픈 지금 기대일 수 있습니다만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네, 저 고모님 제가 엉뚱한 질문 한 가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만일에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1월 20일까지? 뭐 일단은 뭐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긴급 명령권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 갔냐면요. 지금 이제 공화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죠. 상원의 원내 대표거든요. 그렇죠. 맥코널. 근데 네. 바이든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만납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까지의 통과가 된 합의가 돼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몽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며칠 전에 연내에 타결하는 것을 자기도 기대한다는 트위터를 날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사실 근데 이 기대에 좀 부합은 안 돼요. 요번에 개인들한테 주는 그런 지원금 같은 건 좀 뭐 하향 조정이 돼 있는데 이 의회에서
타결된 부분 대통령이 지금 뭐 거부 비토권을 내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고모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내일 이 시간 한 24시간 남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 주식경제에서 여러분 드디어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결정됐습니다는 소식을 전해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은 우리 국내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코로나 2.5 단계에서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이거 네. 참 설왕설래 굉장히 많죠. 네. 찬성론 반대론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만일 거리두기를 우리가 3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친 영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지금 일주간 평균이 확진자 8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조건은 지금 갖춰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뭐 팔로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비 촉진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 촉진이 워낙 지금 마이너스 4%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3단계 진입 과정에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지 3단계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미 타격은 지금 받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3단계 진입이 미칠 영향 중에 가장 뭐 뚜렷하고 우리에게 극하게 다가올 것은 고용의 감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1월 달 고용 동향 나오면서 지금 뭐 한 10여 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수식어들이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이 보강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국내에 도입이 돼서 접종이 시작되는 부분 이럴 때 모멘텀은 다시 형성되리라고 보이고요. 3단계 들어가는데 이제 찬반이 많습니다만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3단계 진입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끝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우리 고모님께서는 저의 다음 질문에 대한 미리 밑작업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 보니까 사상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만 불이 넘었어요. 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만큼 이제 돈풀기 유동성 공급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네. 과연 방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고용이 그만큼 되느냐, 실물 경제는 그만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자, 과연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금 어떤 불균형,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와 자산 경제의 괴리도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실물 경제가 최악인데 증시는 뭐 이렇게 이제 진짜로 우리의 실물 경제에 잊을 정도로 아주 호황을 가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보건위기입니다. 이게 경제나 금융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이 뭐 통화 정책의 어떤 파급적인 문제,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낮아지고 유동성 함정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봉합을 하느냐의 문제고요. 분명히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3,200조 정도의 지금 M2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물 경제로 넘어가는 그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의 이 괴리 이 부분 사실 뭐 미국 나스닥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나 우리 국내의 집값 폭등하는 거나 다 이거의 영향이지만 이것을 얼마나 짧게 줄이냐가 지금 관건이지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 등 우리 그 많은 것을 좀 더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